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아시아 순방, 지난 주말에 이어졌는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푸대접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외교적인 모욕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G20 회담을 끝내고 떠날 때 한 말이 있는데 세상이 몹시 거칠어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turbulent, 사나운 난기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G20 회담 개최지인 중국에 도착하면서 일종의 외교적인 수모를 당했습니다. 중국이 레드카펫 의전을 하지 않고 또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언론사 또 수행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필리핀의 대통령인 루테르테가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면은 나는 그를 SOB라고 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처럼 외교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에 아시아 피벗 정책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권 내에 경제력이 몰리고 중국이 크게 부상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 영내의 군사 외교 경제력을 더 증가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겠죠. 중국이 그 후에 사우스 차이나 씨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군사 시설을 해놨고 주변의 넓은 수역을 여기는 모두 내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국제재판소가 중국의 권리 주장은 부당하다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해역에 대한 해군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또 영내 주변 국가들이 미국의 관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 조그만 인공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밖에 한국의 사드 미사일 설치 등 중국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G20 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자국에 들어온 손님에게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레드카펫 의전을 다 무시를 했고 언론에 따르면은 에어포스 원 아래에서 벌어진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수행원들과 중국의 보안 관리들과의 대결은 거의 몸싸움 수준까지 갔다. 그런 보도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꽤 어려운 문제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기자단과의 실랑이는 불편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이 미국과 중국 관계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 만일 나라면은 그냥 G20 회담에 불참을 하고 떠났을 것이다. 미국의 푸대접에 분개하면서 더 강력하게 반응했어야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전에서 이 사건이 아마 호재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미국이 G20에 이어서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리핀의 루테르테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필리핀 대통령의 망발이 이어졌습니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에 언급을 한다면은 나는 그에게 SOB라고 욕을 해주겠다. 영어로 필리핀 말로 거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의 허수아비가 아니다. 라고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결국 화이트하우스가
이 회담을 취소를 하고 말았고 그 후에 필리핀 대통령은 유감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듯이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컬러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필리핀 대통령은 작년에 교황이 방문했을 당시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자 이번과 비슷한 욕설을 해서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사례, 러시아와의 사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둘이 매우 덤덤한 표정으로 서로 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과의 회담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솔직하고 그러나 비즈니스 라이크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시리아 내 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나 피차 간의 신뢰의 차이가 커서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크라이미아를 합병을 했고 또 여기에 상응해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리셋하겠다, 다시 한번 재조정하겠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시리아 안에서 군사작전을 시작을 하고 하면서 이 얘기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어쩌지 못할 것이고 또 중동 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그랬으니까 지금 별로 아쉬울 게 없다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터키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에르도간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됐는데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쿠데타 시도 잘못된 것이다 하고 현 대통령의 편을 들었습니다마는 터키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커리시 주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르도간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사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커리시의 시리아 내 작전을 지원을 하고 커리시 쪽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커리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민족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란, 이라크, 터키 이 지역에 넓게 산지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입니다. 터키는 또 지난 7월에 쿠데타가 있을 때 미국에 거주하는 반대 세력의 배후 조정이 있었다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쪽에서 그의 범인 인도를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상대는 공개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등등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오랜 우방이었던 터키, 필리핀까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지금 우리가 매우 turbulent, 거친 난기류 속에 살고 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미국의 존재, 2차 세계대전, 냉전 후처럼 세계가 미국의 등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2번이나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테러리즘은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러시아의 침략 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또 중소국들의 미국에 대한 그 의존도도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 험난한 지구촌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심벌 같은 사건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차기 대통령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크게 고민해야 할 그런 숙제를 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선 막바지
양자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입니다. CNN 조사 트럼프 45%, 클린턴 43%, 사자 대결의 경우입니다. 독립층의 지지율 트럼프 49%, 클린턴 2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버데이 연휴 동안 클린턴, 트럼프 모두 오하이오 등지에서 열띤 유세를 벌였습니다. 선거 9주를 남긴 현재 양측의 지지율을 막상막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클린턴이 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필리핀으로부터 외교적인 모욕을 당했고 러시아와 터키로부터는 적대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했던 필리핀 루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은 라오스에게 9천만 달러의 폭발물 처리 기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도덕적인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40년 전 비엔남 워 당시 약 8천만 개의 폭발물을 이 지역에 투하했는데 이 중에 폭발되지 않은 폭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가 오늘 다시 개원합니다. 의회는 수주 안에 연방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일 통과에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의회는 이 밖에도 지카 바이러스 방역기금 통과 등 의제를 갖고 있습니다. 레이버데이 연휴 동안 시카고에서 31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모두 14명이 숨졌습니다. 21시간 동안 계속된 시카고 전역의 총격 사건으로 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댄 라이언 하이웨이 오늘 새벽에 총격 사건 그리고 3중 충돌 교통사고로 한동안 폐쇄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재 다시 개통됐습니다. 95가에서 총격 사건 그리고 85가에서 3중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40만 명의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공립학교위원회는 예산 부족 그리고 교사 파업 등의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는 10월 중에 스트라이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는 현재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과 내일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맑고 흐리고 오늘의 최고는 91도, 내일 93도, 목요일 86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비 80도, 토요일 흐리고 비 77도입니다.